안녕하세요. 3월 12일 뉴스캐치 오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글로벌 무역 전쟁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이번 조치의 대상에 포함되었고 주요 국가들은 이에 대한 보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이를 시행했지만 철강과 알루미늄을 원료로 하는 산업의 가격 상승으로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세가 본격화되면서 미국 내 경제 성장이 둔화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 일본, 호주 등 주요 동맹국들은 여전히 면세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철강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신속한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본은 미국 내 투자와 고용 창출을 내세우며 면세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호주는 이번 결정이 양국의 경제적 파트너십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AUKUS 협정에 따라서 미국에 기여한 상황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공화당 시대에는 합법 비자 소지자와 영주권자도 추방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109만 명의 한인 비자 소지자와 영주권자는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하거나 반미 행위에 연루되면 비자나 그린카드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5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첫 번째로 유학생들은 반미 활동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최근에는 팔레스타인 시위에 연루된 대학원생의 영주권 취소 사례도 보도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한 후 미국에 돌아올 때 입국 심사에서 그린카드를 잃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입국장에서 I-47 서류에 서명하면 영주권을 자발적으로 반납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허위 서류나 사기 결혼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비자나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나중에 드러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죄에 연루되어 실형을 선고받으면 영주권자도 추방될 수 있으므로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민 옹호단체들은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어제 교육 분야에서 연방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에 따라서 직원을 절반가량 감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평가들은 이러한 감축이 학생 대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군에 보조금을 분배하거나 민권법을 집행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날 약 4,133명이었던 교육부 직원은 2,200명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이번 감축은 교육을 주에 돌려주겠다는 트럼프의 목표를 앞당길 것이지만 감축으로 인해 주나 지역 학군에 어떤 새로운 권한이나 기회가 주어질지는 불분명합니다. 학생 옹호자들은 핵심 기능이 중단되거나 고장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감축으로 인해 학생들이 재정 지원을 받거나 갱신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개발처 USAID가 직원들에게 내부 문서를 폐기하라고 지시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해외 원조 축소 정책과 관련된 기록 관리 방식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아메리카 USAID 사무처장 대행이 서명한 것으로 지난 2달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핵심 보좌진이 USAID를 해체하려는 일련의 조치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계약이 취소되고 1,600여 개의 직책이 폐지되었으며 거의 모든 직원이 행정휴직 상태에 놓였습니다.
한편 트럼프의 고문인 일론 머스크가 지지하는 USAID 반대 캠페인은 미국의 오랜 해외 지원 전통을 지지하는 이들 사이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미국 에너지부 DOE의 최대 7천억 달러 규모 수급권 지출이 낭비와 사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는 지출 구조에서 낭비와 사기를 제거하면 최대 24%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정부 지출 삭감을 정당화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낭비 또는 사기로 간주하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백악관 공보비서 캐롤라인 리빗은 트럼프가 과거 복지 혜택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언급하며 이번 예산 삭감이 낭비와 사기 혐의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하며 머스크를 옹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오후 백악관 남쪽 잔디를 테슬라 자동차 전시장으로 변신시켜 일론 머스크와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테슬라 차량 5대를 살펴보며 약 30분간 기자들과 대화를 나눴고 경제 불안 속에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는 머스크가 애국자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옹호했고 머스크는 미국 내 생산 확대 계획을 발표하며 자율주행 기술을 자랑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빨간색 테슬라를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경호 문제로 직접 운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최근 공장 내 시위와 정부 규제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 하원 공화당이 연방정부 운영을 9월까지 유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상원 승인 시 발효가 됩니다. 비국방 예산은 130억 달러 삭감, 국방 예산은 60억 달러 증액됐으며 백악관의 자금 배분 권한도 확대되었습니다.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 통제권을 강화하지만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는 자유주의 코커스와 협의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기존 바이든 계획을 따르되 자금 운용을 보다 전략적으로 조정할 방침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가 휴전안을 승인하면서 군사와 정보 지원을 재개했습니다. 이 합의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8시간 넘는 협상 끝에 이루어졌으며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능력을 크게 강화하고 미국과 유럽 동맹국 간의 갈등을 완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과 러시아가 장거리 공중과 해상 공격을 금지하는 제한적 휴전을 제안했지만 미국은 전선 포함 30일간 전면적인 휴전을 요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를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략적 결정으로 평가하며 미국과의 관계 악화로 약화된 그의 입지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내 홍역이 확산하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뉴욕의 서퍼 카운티, 메릴랜드의 하워드 카운티에서 올해 첫 확진자가 나왔고 오클라호마에서는 2건의 의심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올해 223건, 뉴멕시코에서는 33건이 확인되었으며 2명이 사망했습니다. CDC는 봄, 여름 여행 시즌을 앞두고 의료진과 여행객들에게 경계를 당부하며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2000년 홍역 박멸을 선언했으나 최근 백신 접종률 감소로 발병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역은 공기와 표면을 통해 쉽게 전파되며 5살 이하 어린이들에게 특히 위험해 백신 접종이 필수적입니다.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은 5월 27일 이후 예약된 항공편에서 수화물 무료 정책을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A-리스트 프리퍼드 등 상위 회원과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만 혜택을 유지하며 사우스웨스트 신용카드를 보유한 사람들은 한 개의 수화물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팬들은 이 정책의 종료에 충격을 받으며 일부는 배신이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사우스웨스트는 투자자들의 압박을 받아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고 저렴한 기본 요금을 도입하여 경쟁력을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우스웨스트가 고유한 특징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린랜드가 어제 새 정부를 선출했습니다. 그동안 덴마크 왕국의 준자치 지역으로 외부의 관심을 끌지 않았던 그린랜드는 최근 미국,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북극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상황에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주의적 사회주의 정당인 이누이트 아타키트와 사회민주당 사우무트의 연합이 예상외로 패하고 반기업 성향의 민주당 데모크라티트 당이 승리했습니다. 이 당은 덴마크로부터의 독립을 서서히 추진할 계획을 내세우며 독립 문제는 선거에서 다뤄지지 않았지만 유권자들의 선택은 그린랜드의 미래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힌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랜드를 구매하려는 주장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그린랜드 정부는 그린랜드는 팔리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독립과 관련된 논의가 뜨겁게 이어졌습니다. 중국의 국영 조선업체인 중국조선공업집단이 2024년 세계 상선 톤수 생산에서 미국 전체 조선업을 능가했다고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중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 조선업을 빠르게 성장시켰고 상선과 군함을 동시에 생산하는 이중용 조선소는 중국의 해군 확장을 돕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이들 조선소에서 선박을 구매함으로써 중국의 군사력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이는 미국의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승리 이후 지속적으로 언급해온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겠다는 주장이 단순한 농담이 아닌 진지한 의도가 담긴 발언임을 어제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승리 후 반복적으로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자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이렇게 되면 모든 관세가 사라지고 캐나다의 세금도 줄어들며 국가 안보도 더 강화될 것이라면서 캐나다의 편입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캐나다가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받으며 연간 2천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그동안 농담으로 간주되었으나 점차 진지한 주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당국은 또한 이를 진지한 위협으로 보고 있으며 양국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 미국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도시는 LA로 조사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기준으로 LA는 그 한계선의 3배 이상 높은 대기오염을 기록했습니다. IQA의 연례 대기질 보고서에 따르면 LA 외에도 캘리포니아, 온타리오시가 오염이 심각했으며 반면 시애틀은 미국 내에서 가장 깨끗한 공기를 자랑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가 심각한 대기 오염을 보였고 차드는 가장 높은 오염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인
버니 하트가 있는 등 대기 오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합의한 30일 임시 휴전안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을 미국으로부터 추가 정보를 받은 후에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미국 측에서 대화 내용을 전해줄 것이라고 언급하며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엔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휴전안을 수락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했으나 러시아의 수락과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두 정상 간 전화통화와 회담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김혜성 선수가 결국 LA 다저스의 마이너리그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김혜성이 오클라호마 시티 코메츠에서 시즌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프링 캠프에서 타격과 수비 모두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던 김혜성은 타율 1할 때와 수비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루와 안타로 활약을 보였지만 결국 마이너리그에서 재도전하게 됐습니다. 김혜성의 향후 메이저리그 복귀 여부는 오클라호마에서의 성과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끈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천재라도 결국 끈기를 놓치면 그 성공을 이어가기 어려운 법이라고 하죠. 중요한 건 시작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끈기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타프로였습니다.